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의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 5월 23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상파 DMB 채널 유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가 18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단숨에 그냥 1800선대 초중반까지 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오래간만에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줬습니다. 근데 모처럼 좀 돌아온 듯했던 외국인이 장중에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일정 부분 불안감을 남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중요하죠. 개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또 경험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등등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장세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장이었다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장이 좀 안심할 만한 어제 하루 봐가지고는 좀 모자라다.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코스닥 역시 2.8%가 올라서 46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이래저래 불안감이 많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한금융투자 나기룡 대리와 함께 EU 특별 정상회담의 기대감, 현실성에 대해서 검증해보고요. 오늘장 키워드 쉽지 않은 장에도 선전하고 있는 게임주, 화장품 업종의 흐름을 짚어보고 단기 과대 낙폭장에 대한 숏 커버링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자 가장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시원하게 상승했는데요. 뉴욕 증시까지 함께 묶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는 국내 시장 역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1,800포인트 이탈 이후에 단숨에 1,440포인트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가 아침 오전에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매도세로 이어갔습니다만 그 매도 규모가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시장 자체의 어떤 불안감은 조금은 가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중국에서도 부양학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유럽 연합에서도 특별 정상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집중 매수세와 더불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업종이 3% 이상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 외에 낙폭 과대된 종목들도 역시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최근 어제 미국 증시 더불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60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어제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정책 테마 업종들이 대선 테마 이런 종목들이 좀 불거지면서 외래 시가총액 상한 종목들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으면 이런 종목들 위주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좀 이어지면서 테마 업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하튼 코스닥 시장 역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 삼성 SDI, OCI, SK텔레콤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KB금융과 우리금융, 특히 저 PBR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금융업종에 대한 집중 매수를 한 부분이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현대중공업도 저 PBR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의 순매수가 들어온 게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다음 AP시스템을 집중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컴투스, 게임주인 컴투스와 원익 IPS, 게임빌, JC 이런 게임주 위주의 어떤 순매수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 계통 순매수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대림산업 이런 건설 관련주들과 하나금융지주를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게임주가 좀 부각되면서 이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컴투스와 게임빌, 네오지 인터넷 이런 종목을 집중 순매수를 했고요. 인터플렉스인가 원익 IPS 이런 종목들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기관, 특히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런 자동차 업종을 동반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 역시 동반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성공하이테크 CJ5쇼핑, 위메이드를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저는 미국 시장은 특별한 악재가 없었습니다만 이 그리스 전 총리, 퇴임한 전 총리가 그리스 위주를 이루어주는 떠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 부하권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67포인트 하락한 12,502.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부하권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 건수도 지난 3개월 만에 매매 건수가 처음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4월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3.4포인트 늘어나면서 뭐 당초 예상치 거의 뭐 웃도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미국 시장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미국 경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고용이 늘면서 이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 모기지 금리도 상황 최저수까지 내려가면서 뭐 주택수요를 촉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은 뭐 2.3% 떨어진 91.58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금 선물 가격도 1.2% 하락한 1,169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은 좀 혼수설 마감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는 LMS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제 흐름 상당히 괜찮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제 LMS 시초가 12,050원 출발했고요. 장중 최고 12,800원까지 상승하면서 어제 종가는 12,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13,000원에 제시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가격대에 일단은 매도를 좀 하시는 전략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13,000원 목표가에 매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 조정세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네, 최근에 제가 게임주를 좀 많이 추천드리는데 오늘 역시 네오이치 게임즈를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치 게임즈는 뭐 웹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뭐 온라인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지금 서비스하고 있고요. 뭐 주력은 뭐 국내에서 피파 온라인, 중국에서는 크로스파이어가 주력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게임들의 재개혁 이슈가 좀 되면서 단기적으로 네오이치 게임즈는 크게 주가 상승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저가 매트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6%와 3.7%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뭐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크로스파이어가 높은 트래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해외 로열티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뭐 이런 기간 1, 4분기의 기간 동안에 매출액이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올해 전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난해에 대비해서 16%와 2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피파 온라인 이런 주력 게임의 성향세가 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난 3월에 신규 게임인 트리니티 온라인과 더불어서 청풍명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뭐 올해 2, 4분기에도 명장 온라인, 뭐 레이더스는 최근에 그 시사회에서 호평을 좀 받은 그런 게임이고요. 뭐 홀인원 온라인 여러 가지 그 게임을 계속적으로 오픈 베타 서비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신규 게임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종종업체 대비 저가 매트를 둘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 EA가 개발 중인 그 피파 온라인 3의 그 국내 그 판권을 이 다른 회사, 특히 넥슨과 N소프트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얘기 때문에 최근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피파 온라인 3의 계약과 상관없이 이 피파 온라인 2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좀 할 것이다라는 이 네오이치 게임즈의 대표 인터뷰도 있었고요. 뭐 피파 온라인 3에 대한 어떤 그 배급 우려가 판권 우려가 지금 과도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특히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다른 그 코스닥 디지털 업종 평균 PER이 뭐 50배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오이치 게임즈의 지금 주가 수익률 PER은 뭐 8.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 매트가 있어서 뭐 지금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현 시점 다 업종 대비는 못 올라간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오이즈 게임즈. 자, 가격대까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매수가는 역시 시초가로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32,000원까지 일차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27,500원 하회제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정원 전문가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개장 맞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5.76% 76포인트가 6포인트 정도가 거래소가 빠지고 있습니다. 1822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460포인트, 0.73포인트 소폭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16%, 현대차가 0.21% 소폭 빠져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듯 하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10%까지 빠지더니 지금 한 5% 정도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음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등등이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 폭들이 그다지 크진 않기 때문에 뭐 별로 염려할 것 없이 오늘 장 상황 좀 안심한 채로 출발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일 듯이 보입니다. NHN이 2.18%, 하나금융지주 1.5%, 삼성중공업 1.25% 등등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뭐 크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아직까지 없고 보면은 눈치 보기 장세가 오늘도 좀 이어질 듯해 보입니다. 좀 느긋하게 한번 개장을 맞아보도록 하시죠. 네,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장 상황 상세하게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전문위원인 로즈스탁의 이상노 대표, 로즈스탁의 이경인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출발 상황은 이상노 대표님께서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코스피 보기 전에 일단 다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다우 증시 자체가 일단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유로존의 성장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택 지표에 호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이끌어다가 이제 장막판에 그리스 전 총리죠. 장막판에 그리스 전 총리가 유로존의 탈퇴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거기서 이제 낙폭을 크게 하면서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자리가 중요한데요. 차트 보면 잠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오늘 자리 자체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제 약간의 밑에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추세를 조금 더 가지고 가려면 조금 더 상승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는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오늘 빠지면 안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지금 했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단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약보합의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0.8% 정도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차라리 빠지면서 시장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의 주포는 기관도 아니고요. 지금 일단 외국인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외국인 투자자들 꼭 유념하셔서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1.2% 정도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그저께 많이 올랐었죠.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 군단이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낙폭이 더욱더 커진다면 한 번 더 지금 상승에 대한 패턴을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약보합의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가 조금 걱정인데요. 포스코가 끝이 안 보일 만큼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 한번 눈여겨보셔서 철강업종 자체가 지금 다시 성수기로 돌아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으로 강보합의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어제는 상승했지만 오늘은 또 하락을 하면서 지금 1.7% 정도 빠지면서 시작을 하는 단계고요. 지금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요. 화학주도 한번 보시면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게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지면서 오늘도 1.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화학주 아직까지 바닥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바닥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돌다리도 짚어보면서 건너야 된다. 그런 점 한번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약보합의 모습으로 출발했죠. 그런 모습 살펴보시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살만한 종목이 지금 편입할 종목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마음고생도 덜 하시고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 외국인하고 지금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대신에 개인과 기관은 사고 있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보시면 운수장비 업종으로 조금 사고 있고요.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업종과 금융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점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모습을 다시 보시더라도 일단은 투신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사고 있지만 지수를 이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주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짚어봤고요. 코스닥 출발 상황은 이경일 팀장께서 짚어드립니다.
예, 오늘의 코스닥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에 1,000억 유로를 지원을 하면서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압박을 하면서 유로존의 증시를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리스 정총리의 그 발언, 유로존 탈퇴 발언을 하면서 뉴욕 지수는 0.01%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 우리 지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안 줄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이 컸었는데 오늘 코스닥 초반에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마이너스 0.03%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황을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은 매도 우위에 보이고 있고 개인은 지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돌아서진 않는 이상 오늘은 약보합권이나 하락세를 면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투자자 수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개인의 경우 코스닥 IT 종합, IT 서비스웨어, 소프트웨어, 코스닥 100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제조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 통신 방송 서비스에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우 제조에 대해서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최근 큰 상승폭을 보이다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700원 하락한 1.62%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경우 보합권에 머물러 있으며 파라다이스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지금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안랩의 경우 이제 하락폭을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을 시키면서 오늘 시총 상위를 5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있으며 그리고 SM의 경우 계속 이제 요즘에 엔터주의 강세가 보이면서 SM도 시총 상위를 끌어올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오락문화 업종 그리고 무선 충전주 그리고 게임주에 대해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엔터주의 강세는 K스타 출신 영입을 발표를 하면서 엔터주가 JYP 엔터테인먼트주가 11% 상승을 했으며 YG 엔터테인먼트는 8%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 무선 충전주도 무선 충전기의 상용화로 인하여 성장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크로버 하이텍은 상한가, RF텍, 캠트로닉스, YG 파워도 상승 마감을 했으며 또한 게임주 SNG주 게임빌 컴퓨터스 JCE도 상승 마감하면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좋은 흐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외환 채권 시장 살펴봐야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7원 80전 상승한 1171원에 거래가 시작되면서 4일 만에 다시 1170원대 복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의 경제 지표는 대체로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미국의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0.57%까지 상승하면서 기술적으로 5일 이평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막판에 나왔던 그리스 문제의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스 전 총리가 그리스가 유로존의 탈퇴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좀 파장이 일었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원빅 이상 하락하면서 1.26달러 중반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가 기술적 반등 국면에 실패하면서 오늘 달러원 환율도 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70원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만은 1170원대 이후에서 당국이 계속해서 개입에 나섰다라는 이런 점들을 상기했을 때 환율이 1170원대로 안착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다만 달러 인덱스가 2010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개입에도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외환시장에서 채권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채권시장 전일 대비 1틱 상승한 104.50이 국채선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5월달 들어서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월달 들어서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채 금리가 3.4% 아래로 하향 돌파한 이후에 레벨 부담을 느끼면서 그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대외 변수 같은 경우는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계속 강세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레벨 부담에 막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상은 미국채 금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채 금리가 결정적인 지지선이 1.7%를 하향 돌파할 경우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3.35%를 하향 돌파할 강세 시도를 추가적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은 3.35%에서 3.4% 수준의 국고 3년물은 그런 레인지 등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국채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동향에 조금 더 주목하시면서 좀 흐름에 맞춰서 거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입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이틀 연속 반등하던 지수는 사흘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180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리포트 내용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보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하고요. 우리투자증권 복잡할수록 확실한 부분에 주목하자고 지적합니다. 현대증권은 중국 투자 경기 둔화와 유망자산에 대해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동양증권은 증시 반등과 공매도 둔화에 대해서 논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교두보 변동성과 불안감의 분리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부 낙폭을 회복한 뒤 1800선 부근을 저점으로 제한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위해 협력하는 데 합의하는 등 두 국가의 태도가 변화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리스 내부에서도 유로존 탈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예정된 EU 특별 정상회담에서 해결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시장의 반등 속에서도 주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맞물리는 시장일수록 확실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수록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와 위기 대처 의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 유로존 이탈 등 극단적인 상황은 일단 그리스 총선 결과가 확인되는 6월 중반 이후라는 점에서 미리 우려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기관의 매수의가 두드러지는 업종 내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도 강화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4월 들어 중국 부동산 경기는 소비 심리 위축과 재고 증가로 침체가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통화정책은 여전히 긴축 기조이고 추가 경기 부양 조치가 등장하기까지 실물 경제 경착륙과 관련 투자 자산들의 가치 하락을 먼저 체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중국 투자 경기 둔화와 관련해 투자 경기 노출도가 큰 기업들의 주식 매도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대차 잔고와 그리고 공매도 거래 체크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5월 들어 대차 잔고가 5조 5천억 원 증가했으며 최근 5일 5,950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시 반등으로 공매도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대차 잔고와 공매도 수준이 높았던 종목의 경우 외국인 수급 변화는 쇼커버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별 공매도 비중은 낮은 편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데요. 시총 대비로는 네오이즈게임즈, NC소프트 등의 공매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시총 대비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내용은 나기룡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정된 EU 특별 정상회담 투자 심리를 조금 녹여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심리적 교두보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있을 EU 특별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EU 특별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주말에 개최됐었던 G8 정상회담이 공론화했었던 그 경기 부양의 필요성과 그리고 유로와 통화 동맹의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감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이번 특별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그 최근에 유로화 예금의 인출 사태로 인해서 스페인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문제의식을 크게 고취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의 해결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이번 회담에는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국제금융협회에서는 그 스페인 은행의 손실액이 2천억 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볼 때만 해도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미연의 방어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어책을 신한금융투자에서는 4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4가지가 아무래도 이번 특별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ESM을 통한 방어벽 구축입니다. ESM은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인데요.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번 7월 달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ESM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채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방어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그 ESM 내의 회원국들의 분담금 문제입니다. 이런 분담금 문제에 의해서 계속해서 ESM이 조금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위기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당사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22 국채 직접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그 최근 들어서 다시금 그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국채 매입이 다시금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 또한 요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 성장 지원책입니다. 그 그리스 문제가 아무래도 이번 사태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스가 최근에 6월달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고 있는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유로존에서 들고 있는 그 유로존 잔류라는 당근과 그리고 긴축안이라는 채찍 2가지를 잘 이용을 해서 다음 총선까지 6월 17일까지 잘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중기 이상의 시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유로본드는 그 프랑스에서 제시를 했는데 유로존 전체에서 그 본드를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로본드 발행을 위해서는 당장의 그런 해결책 제시보다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당사의 생각이고요. 이 유로존에서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EU 125조에 의해서 사실은 공동채무 지원 금지 조항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논의도 잘하면 이번 특별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사에서는 따라서 앞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 스페인에 대한 유로존의 200선, 그 201선의 탈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가 굉장히 주된 주안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문제의 주원지였던 유럽 대표지수 유로스탁 600이 201선을 회복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정상회담이 그 유로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스페인 금융기관 뱅크런 관련해서 201선을 하향 이탈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특별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다지게 될 경우에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는 특별히 단기적으로 급락한 대형주, 삼성전자나 완성차들이 아무래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그 부품주들, 그 삼성전자와 자동차 쪽의 부품주들이 트레이딩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또한 관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PBR을 통해서 종목들을 선발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까지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만나봐야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상황부터 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일단은 어제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지금의 조정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잡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하려면은 수급의 개선이 먼저 우선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종목 자체도 반등 포인트를 좀 더 추가로 잡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전업종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진행 자체가 그 조정 이후에 바닥을 잡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뭐 주가가 계속해서 깨고 내려간 형태는 아니고 현재로서는 바닥을 여러 번 다지면서 주가가 추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주가가 추가 반등을 했더라면은 좀 더 빠른 속도로 강하게 반등 시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흐름은 아쉽게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뭐 과거의 진행이 조정을 크게 받을 때도 역시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고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의 진행이 여러 번 있었던 관계로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상황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대응 자체를 홀딩 내지는 더 추가 하락 시에는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저점 근처까지 왔을 때는 살짝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역시 관점 자체는 여기서 추가 매도가 아니라 매수나 보유 전략을 쓰는 게 맞겠고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반등이 강할 때는 위에서 좀 팔고 밑에서 다시 일부를 또 다시 사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로서는 거래소 대형주보다는 차라리 변동성이 좀 더 강하더라도 반등할 때 좀 강하게 올라와서 줄 수 있는 중소형 종목이 낫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최근에 약세를 타는 흐름 자체가 한 번에 폭락을 하는 형태로 급락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 3개월 전부터 야금야금 종목을 계속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하락 자체가 최근 지수는 최근에 며칠 사이에 많이 빠졌지만은 종목 자체는 야금야금 빠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반등도 한 번에 폭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올라오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폭이 크더라도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을 하는 형태의 진행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중소형 종목이나 아니면은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테마 종목군이나 이런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중소형 종목군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런 구조를 많이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M게임이 신규로 편입이 됐고, M게임은 오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도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될 듯 하고요. 기존의 개별 종목들도 낙폭이 크긴 하지만은 차후에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거기서 강도를 봐서 종목을 교체 매매를 하거나 또 아니면 그대로 보유를 하거나 이런 전략을 쓸 것이고요. 또 요 며칠 사이에 주가의 진행을 보시면은 정치인 관련 테마들이 순환매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안철수 관련주들이 장막판에 주가가 급등세를 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재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를 염두에 둔다면은 미리 좀 길목지키 형태의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지입니다. 역시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관련 정치 테마 쪽에 제일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중기적으로 지금 한 달 이상 중기 조정을 거친 상태고 또 순환매가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대기 매수 형태로 한번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가는 6만 원 정도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오늘 추가 조정이 조금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도 매수가 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4천 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점검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 함께 짜보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먼저 이상루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신고가를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 업종과요. 지금 게임 업종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가 매수를 도전하고 있는데 차라리 신고가로 좀 이슈를 좀 시키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목들을 보시면요. 일단 화장품 업종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AVCNC라든가 아니면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맥스 이렇게 뭐 화장품 3대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3개를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신고가를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게임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게임빗 그리고 게임비라고 컴투스 2개 용감한 형제 2명이 상당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주목해서 보자고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분위기 자체는 지금 단기적인 바닥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지 아직까지는 확실한 추세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밑에서 저점을 잡는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신고가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화장품 업종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다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국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중국 시장 규모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10%씩 연 1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중저가 브랜드샵이 지금 많이 생기고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중저가 브랜드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 한번 유념 있게 살펴보시면서 그래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OEM 기업이죠. 그래서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AVCNC 같은 경우에도 미샤로 대표되죠. 그래서 지하철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죠.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요, 지금 위에 있는 화장품 업종, 그래서 화장품 3대 그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가별 1인당 화장품 소비액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2010년 기준인데요. 좀 루즈한 건데 일단은 그래도 보시면 일단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아직까지 중국은 밑에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30.7% 수준이다.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50%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를 판단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국에 지금 12%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주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게임주를 유념 있게 살펴보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료 게임,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접근성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성 면을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크게 변곡적인 라이징 스타 같은 그런 거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을 고려할 때도 지금 일단은 선도 업종이죠. 게임빌이나 컴투스, 용감한 형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서 3천만 명이 돌파가 전망이 되고 일단 스마트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상당히 많은 신제품을 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게임을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비단 우리나라에만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중국발 모멘텀도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스마트폰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선도 업종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에 부분 유료화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보시더라도 지금 부분 유료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부분에 많은 비중을 자리 잡고 있고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요.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기업을 판단 한번 해보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거기에 1등, 2등을 컴투스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자. 그래서 실적이 잘 나고 지금 신고가를 도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증시 자체가 지금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이나
그리고 지금 게임 업종에 그쪽으로 많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좀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돌파를 우리도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눌림목 어느 정도 가격대를 정해 놓으시고 그때 들어가셔서 사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키워드 이경일 팀장이 이어봤습니다. 예, 코스피 말 그대로 그 폭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불과 2주 사이에 코스피 지수 200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두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합리적인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락에도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었는데요. 우선 그리스에서 실종된 유럽 중앙은행 ECB죠. ECB가 원인이었으며 이에 따라 그리스 은행들이 뱅크런 사태까지 맞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의 공백입니다. 문제 해결의 키를 잡고 있는 프랑스는 마침 대선 이후 새 내각 체제 구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고요. 그 독일은 성장이냐 아니면 긴축이냐 중대한 길에 서서 장고의 시간에 들어간 상태이며 그리스는 심지어 내각 구성에 실패해서 증시의 하락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락의 원인인데요. 국내 수급의 공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 수급이 그동안 급락장에서 보였던 것에 비하면 매수세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은 3조 원 남짓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총 100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마무리는 조정의 마무리 여부는 이 세 가지를 채워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달래줄 수 있는지에 달렸으며 하락은 그리스가 그리고 하락의 폭은 수급의 공백이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2주간의 한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 증시의 낙폭은 정작 유럽의 당사자들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 일본, 중국보다도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연기금의 수급 공백이었습니다. 연기금의 경우 PER 9배 이하에서는 비교적 강한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또한 주간 단위 코스피 100포인트 이하 급락장에서도 강한 순매수세를 기록해 왔는데요. 이는 2009년 이후 장기 투자 성격이 짙어지는 연기금의 투자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고점은 외국인이 만들지만 지수의 저점을 연기금이 만든다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 두 상황이 합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PER은 주 초반 8배 중후반에서 주말 7배 후반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경우 지난 2년 동안 연기금의 주간 평균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순매수세를 보여왔지만 PER 9배 이하 영역에서 2009년 이후 175주 동안 56번이 발생했고 그리고 코스피가 지난주처럼 100포인트 이상 하락을 보인 상황은 총 4번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연기금의 평균 7,00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지난주 연기금의 순매수 대금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500억 원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 부족이 외국인의 1조 3천억에 달하는 순매도세가 급락을 초래하는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증시의 하락 원인은 그리스가 제공을 했지만 증시의 하락은 수급이 주도를 했다. 이번 주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 시기가 레벨을 사는 시점이 아니라 타이밍을 사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예,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용감한 형제죠. 그래서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게임주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런 모습 있지만 앞으로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양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네오위즈 게임즈나 다른
지금 NC소프트랑 게임빌이랑 컴퓨터스는 좀 다른 느낌이죠.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주로 하느냐 아니면 PC 게임을 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 그 점을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있고요. 게임주 안에서도요. 아니면 지금 신고가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시고 20일선, 120일선을 두 개지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120일선은 생명선입니다. 그 선 밑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 업종을 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AVCNC라든지 아니면 한국콜마 그리고 지금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도 한번 꼭 눈여겨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VCNC 같은 경우에 약간 지금 상승 추세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고가를 했는지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냈죠. 그래서 지금 힘에 조금씩은 조금 붙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한국콜마 같은 경우 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좋은 모습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여력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치면 뭐 AVCNC 좀 늙었다고 표현을 하면 지금 한국콜마나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 한창 때죠. 한창 때이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VCNC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시세를 많이 줬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20일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꼭 하시자. 그래서 20일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요. 그때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멀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죠.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오늘만 돌파된다면 여기서 상당히 상승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 점 한번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화학업종은 아직까지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를 조금씩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 이경일 팀장이십니다. 예, 5월 2일 단기 고점을 기록 후 유럽발 악재에 인하여 단기 과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과대 낙폭 후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시작은 하였지만 그래도 시장 지수 대비 큰 상승폭을 보여준 주도주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개별 종목들은 그리스 악재로 과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 낙폭 종목, 과대 낙폭 종목들을 보면 성강밴드가 마이너스 22%,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17%, 현대차, LG이노텍 마이너스 14%, 삼성물산, 호텔신라, 하나마이크론 마이너스 13%, 기아차 마이너스 12%, 그리고 서울브레, 현대글로비스 마이너스 11% 등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면 특히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됐고 주도주 위주의 종목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장의 주도주가 큰 반등폭을 보여줬습니다. 그 삼성전자, 특히 IT 관련해서 이제 큰 반등폭이 나왔는데요. 지수가 이번 달 1900포인트를 안착하지 못하고 1880 밑에서 하향 반전을 보인다면 단기 대응으로 쇼커버링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쇼커버링이라는 전략은 매도 후에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비주도주 부분은 가급적 물량을 모두 축소하는 전략이 시장을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변동성 장에서 적절한 투자 전략입니다. 즉 1900포인트를 안착하지 못하고 1880포인트를 하락할 경우 우리 지수는 1780포인트에서 1880포인트 박스권에서 1780포인트에서 저점 매수를 1880포인트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이슈는 지수를 이끌고 가는 주도주 업종에서 가능한 전략이고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IT 업종과 자동차 그리고 건설, 증권, 금융 등 단기 급락했던 업종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 반등을 보였던 만큼 앞으로 단기적인 반등이나 장기적인 추세에서도 볼 때도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에 대해서 업종의 지수를 보면서 1780에서 주도주 매수, 1880포인트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이 현 시장의 적절한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단 지수가 1900포인트를 안착할 경우 1900포인트를 해서 이제 저점 매수, 2050포인트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쇼커맨 전략을 대응하시기 바라시겠습니다. 네, 자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지수대를 잡아드렸고요.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 김성환 차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을 먼저 들려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장중 강세를 유지하다가 그리스 우려감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25포인트 하락한 1803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포인트 정도 하락한 460포인트입니다. NC소프트나 위메이드 게임빌 등 게임업의 주가가 일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은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 마감하며 182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스 우려감이 좀 완화됐었고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킨 것으로 보이고 1700대에서는 기관 매수도 들어와서 하단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외인이 여전히 매도 우위인 것이 부담스러운 지수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흔히 콜센터라고 불리는 컨택트 센터 전문회사 MPC입니다. 증시에는 MPC, 효성 ITX, KTCS, KTS 등 4곳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컨택트 센터의 선발주자인 MPC는 높은 기술력과 고품질 서비스를 통한 철저한 고객 관리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영업이익률이 3.4%로 효성 ITX 영업이익률 2.2%에 비하면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KT 물량을 100% 건네받고 있는 KTS와 KTCS에 비하면 마진 규모는 절반 수준입니다. KTS의 영업이익률은 7.3%, KTCS는 5.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MPC는 지난 90년대 컨택센터 서비스를 국내에 처음 도입했지만 대기업 계열사들의 진출로 매출 규모는 4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조영광 대표는 효성과 KT 등 대기업들까지 컨택트 센터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이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컨택트 센터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매출을 더욱 확대해서 이익률을 높이고 신규 사업에도 진출해 외형과 이익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어떤 그 사업 영역이 상당히 앞으로 축소될 만한 그런 위험도 있다라고 보여주시는데 그만큼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급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 초에는 한국 지역 난방공사를 시작으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고객으로 추가 확보하면서 적자였다가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MPC의 빠른 실적 회복세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적극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송산 그린시티 내 유니버셜 테마파크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MPC는 2007년 290억 원을 투자해서 유니버셜 테마파크 독점 사업권을 보유한 USK 프로퍼티 홀딩스 지분 17.6%를 취득했습니다. 최근에는 롯데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토지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등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유니버셜 테마파크는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6년 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테마파크가 개장되면 인력 아웃소싱과 정보기술 사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가격대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17배, PBR 0.99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4월 4일 3,810원을 고점으로 하락 추세에 전환하며 61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5일선이 위치한 2,8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서 단기 수익으로 3,000원 목표로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가 2,600원에서 2,700원,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4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께서 관심 두는 종목도 들어보죠. 네,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뭐 추천주를 마땅히 할 거는 잘 없고요, 사실상. 그래서 계속적으로 축약해서 했던 종목의 업종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한국콜마를 했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한국콜마를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콜마가 제가 볼 때 좀 더 괜찮아 보이는데 오늘은 코스맥스를 가져왔습니다. 왜 중목을 또 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고 지금 좀 사정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 코스맥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은 코스맥스가 중국 법인에 먼저 진출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이나 일진제약이죠. 거기 계열사에서 모두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일단 받쳐주니까 지금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익성 높은 자회사들의 이익 기여도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 있고, 일단 국내 ODM 같은 경우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저가 브랜드 세합이 지금 최근에 잘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이 코스맥스한테는 상당히 더욱더 이롭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랑 뭐 한국콜마는 두 개 뭐 비슷한데요. 비슷한 느낌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 떠서 지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게 양봉이 한 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오늘도 이런 양봉에는 흥분을 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에 뭐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좋게 풀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내일은 또 어차피 또 대형주 쪽으로 수급 자체가 쏠리겠죠. 그럴 때 약간은 또 중소형주 코스맥스는 한국콜마, 그리고 게임주에 약간은 조금은 수급 자체가 좀 줄어졌을 때, 그래서 눌림목적인 상황이 좀 작용을 할 때, 수급이 딴 쪽으로 작용할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상황은 제가 매수가 자체를 생각했을 때 22,200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시작했던 단가가 이제 저가가 21,900원이고요. 오늘 시가가 22,150원이었는데요. 오늘 시작했을 때 샀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좀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손절 가격을 정할 때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손절 위험도를 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정해드리는데 2만원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때는 파시자. 그거는 꼭 지켜주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만원에는 손절을 꼭 지켜주시고요. 대신에 목표가는 신고가를 바라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으시면 한 24,000원 부근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이 관심 드는 종목은요? 예, 오늘 가져온 종목은 LG전자인데요. 모두 다 아시는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폭이 컸고요. TV, 에어컨, 가전의 가치만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휴대폰 판매가 삼성전자 1위, 그리고 LG전자가 2위, 그리고 애플이 3위를 기록하고 발표를 됐고요. 그 실적과 주가의 괴리는 좁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LG전자가 하락했던 이유는 1분기 계절적 비수기로 전체 휴대폰 및 스마트폰 시장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만의 스마트폰 성장에 비교되어 휴대폰 사업부의 궁극적인 성장 동력이 없어졌던 평가와 1분기 이익 감소 평가가 되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전자는 LG 디스플레이였고,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3월 15일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다르게 우상향했던 것과 다르게 하락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저점을 찍고 62,000원 저점을 찍고 다시 어제 7% 이상의 급등 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제가 갖고 온 매수가는 68,000원 이하였습니다. 어제 그 급등세를 생각하면서 68,000원대를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가격 66,000원까지 충분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65,000원 매수가를 드리고, 1차 목표가가 아니라 목표가가 9만원, 9만원까지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이제 기업의 가치도 있고 9만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제시를 안 해도 매수가 가격까지 충분히 오기 때문에 손절가를 안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손절가를 정하지 않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코스맥스와 함께 두 종목에 대한 관심 여러분께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전문위원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서울경제TV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 마련했습니다. 양순모 나종호 전문위원의 최적화된 우량 종목 선정 방법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직접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시부터 종목 상담
전화와 문자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